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국가의 발전사를 연구해왔다. 유럽의 산업혁명, 미국의 기술 혁신, 일본의 제조업 성장까지 세계를 뒤흔든 경제적 도약을 분석하며 그 원동력을 찾아왔다. 그러나 내가 대한민국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성장의 길이 눈앞에 펼쳐졌다. 어떻게 이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폐허를 딛고 반세기 만에 세계 경제의 최전선에 서게 되었을까? 어떻게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쌓아온 경제적 기반을 단기간에 따라잡고 심지어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나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나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모든 것은 20세기 중반, 대한민국이 처참한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던 순간으로부터 출발한다. 전쟁으로 인해 경제 기반은 무너졌고 인적 자원마저 심각하게 손실된 상태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대한민국은 여기서 주저앉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극단적인 노력과 결단을 통해 새로운 경제 모델을 만들어 나갔다. 특히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전략은 대한민국을 세계 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고 내수 시장도 협소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소비를 촉진하는 방식으로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가 주도의 강력한 경제 개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시작으로 중공업과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19만 7,080년대 조선, 철강, 자동차 산업의 급성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초석이 되었다. 그러나 단순히 경제정책만으로 이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독보적인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인적 자원을 빠르게 개발했다. 20세기 후반,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였다. 고도성장기 동안 정부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을 장려했고 기업들은 고급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여 기술 혁신을 가속화했다. 그 결과 한국의 인재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었고 이는 기업의 국제 경쟁력으로 직결되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조직력과 기업 문화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독보적인 수준이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이 개인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강한 공동체 정신과 목표, 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단순한 효율성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강한 결속력을 발휘하며 빠르게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이 있었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의 대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빠르게 경쟁력을 회복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반도체, 배터리, IT, 바이오 산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특히 삼성, SK, 현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단순한 생산을 넘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며 때로는 시장을 주도하기도 한다. 예전에는 유럽이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아시아 국가들이 이를 생산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이제는 대한민국이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시대가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발전 과정이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나 특정한 지도자의 비전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결과였다. 과거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로 경제가 흔들릴 때도 한국은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더 강해졌다. 지금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기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단순히 유럽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개척하며 미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대한민국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발전은 단순한 경제 성장에 국한되지 않았다. 이 나라는 기술, 문화, 조직력, 그리고 교육 시스템까지 모든 분야에서 철저한 혁신을 이루어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몰입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특정 목표를 설정하면 전 국민이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었다. 기업, 정부, 개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특히 기술 혁신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세계를 압도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전자제품, 자동차, 화학산업에서 유럽과 일본의 기술을 배우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바이오 산업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미국의 인텔과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고, LG와 SK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유럽과 중국을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추었다. 불과 2030년 전까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값싼 대체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 발전의 원동력은 단순한 연구개발 R&D 투자만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을 이루어냈다.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며 미래 기술에 투자했고, 정부는 공격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펼쳤다. 여기에 국민들의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열정이 더해지며 한국 사회는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도 대한민국은 독특한 강점을 보였다.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의 음악,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 같은 K-팝 아티스트들은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콘텐츠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브랜드가 되어가고 있었다. 조직력과 시스템 또한 대한민국이 세계를 뛰어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다. 한국 사회는 높은 수준의 협업 능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특징이 있었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대한민국의 대응력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았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 세계 각국의 주목을 받았다. IT 기술을 활용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 대규모 진단 검사, 철저한 방역 관리 등은 선진국조차 따라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은 최고의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교육열은 결국 한국 사회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이제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이 모든 요소들이 단순한 개별적인 성장 요인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시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력한 경제 성장, 혁신적인 기술 개발, 강한 조직력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를 사로잡는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대한민국을 지금의 위치로 끌어올린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쟁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했다. 단순한 데이터와 통계를 넘어 이 나라의 본질을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어떤 방식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 그 진짜 이야기를 찾기 위해 나는 더욱 깊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대한민국의 성장 비결을 연구하면서 나는 이 나라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선 생존을 위한 혁신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천연자원이나 넓은 국토, 풍부한 노동력 같은 요소를 성장 동력으로 삼았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느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자원은 부족했고 국토는 좁았으며 과거에는 노동력조차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해 경험이 부족했다. 하지만 바로 그 한계가 대한민국을 지금의 위치까지 끌어올린 원동력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실제 기업과 조직에서 어떤 방식으로 혁신이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기 시작했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독특한 성장 방식이었다.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은 한 가지 핵심 기술을 깊이 파고들며 점진적인 발전을 이루는 방식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다방면에서 빠르게 확장하며 복합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을 취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처음에는 일본과 미국의 전자제품을 모방하는 데 집중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자체 기술 개발에 과감히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금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었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글로벌 1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도체는 단순한 전자 부품이 아니라 AI와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같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되는 기술이다. 대한민국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것은 곧 미래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뜻이었다. 현대자동차 또한 흥미로운 사례였다. 불과 304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자동차는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저렴한 대체재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차세대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았다. 미국, 독일, 일본 같은 자동차 강국들이 여전히 기존 내연기관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이 대한민국은 빠르게 친환경차 시장으로 전환하며 앞서 나갔다. 나는 이 같은 기업들의 성장 방식이 단순히 운이나 특정한 기술 덕분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가진 독특한 조직 문화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기업들은 위계 질서가 강한 동시에 목표 지향적이며 조직 내에서 빠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서구권 기업들이 이견 조율에 많은 시간을 쓰는 반면 한국 기업들은 목표를 설정하면 전 직원이 하나의 방향으로 몰입하는 특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조직 문화가 단점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이러한 조직력은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 전체에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 기업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경제 발전을 위해 함께 움직였고 이는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지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외화를 모으고 기업들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국가들이 장기간 경제 침체를 겪을 때 대한민국은 발빠른 대응과 강한 회복력으로 빠르게 정상 궤도로 복귀했다. 교육 시스템 또한 대한민국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였다. 한국의 교육열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은 최상의 교육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과거에는 단순한 암기식 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IT와 인공지능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의 성공이 단순히 경제 성장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철저한 준비와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모두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이 가진 또 다른 중요한 특성이 내 눈앞에서 펼쳐지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이나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과 문화적 자부심에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러한 문화적 힘을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연구하면서 나는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되었다. 경제, 기술, 조직력, 교육 등 모든 요소가 빠르게 성장했고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전략과 노력만으로 가능했던 걸까? 한국의 기업과 정부, 국민이 아무리 뛰어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여기에 어떤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나는 한국의 성장 동력을 더욱 깊이 파헤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분석하고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원동력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위기 속에서 단련된 저력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그 자체가 끊임없는 도전과 극복의 연속이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나라는 폐허 속에서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산업화를 밀어붙이며 세계 최빈국에서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올라섰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IMF의 긴급 구제금융을 받으며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다. 그때 전 국민이 거리로 나와 자신의 금을 내놓으며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 기업들은 혹독한 구조조정을 거쳤고 정부는 강도 높은 개혁을 단행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만에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며 다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 세계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금융기관들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 현대차는 이 시기에 해외 시장을 확장하며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고, 삼성과 LG는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주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내가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당시 대한민국의 대응 방식이었다.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각국의 방역 시스템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며 빠르게 대응했다. IT 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역학조사, 효율적인 공공의료 시스템,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결합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 국가로 평가받았다. 이 모든 사례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준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것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외환위기 속에서 금융개혁을 단행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했다. 그리고 팬데믹 상황에서는 오히려 K방역이라는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적응력과 회복력이 단순한 경제적 요소를 넘어 이 나라의 문화적 특성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력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는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경쟁력이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과정이 늘 순조롭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과 내부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이 도전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이미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왔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더욱 강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맞이한 도전 역시 또 하나의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 분명했다. 이제 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이 도전을 극복하고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인지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번에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세계를 선도할 수 있을까? 그의 답은 대한민국이 걸어온 길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를 연구하면서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이 나라는 단순히 운이 좋거나 몇몇 뛰어난 리더의 결단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은 국민 전체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발휘되었다. 그리고 지금 세계가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또다시 도전에 맞서고 있었다.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고 있었다. 반도체 시장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두 나라 사이에서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화하며 시장의 중심을 차지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며 단순한 생산을 넘어 원천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 기술에 의존했던 한국이었지만 이제는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며 오히려 일본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중심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었다. 자율주행 기술과 전기차, 수소차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리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테슬라가 전기차 혁신을 이끌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은 배터리 기술과 차량 소프트웨어,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까지 포괄적으로 개발하며 단순한 자동차 제조를 넘어 미래 이동수단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다. 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빠른 추격자가 아니라 스스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이었다. 과거에는 선진국이 만든 기술과 시스템을 빠르게 따라잡으며 성장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새로운 혁신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었다. 한류 산업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이제 단순한 K-POP과 드라마를 넘어 웹툰, 게임, 영화까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다. 과거에는 할리우드와 일본 애니메이션이 세계 시장을 주도했지만 이제는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차트 1위를 차지하고 한국 게임이 세계적으로 큰 수익을 올리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은 유럽이나 미국의 문화 흐름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었다. 오히려 한국의 트렌드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새로운 문화적 기준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또 다른 도전도 함께 목격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스스로를 변화시켜야 했다.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 모델이 성공을 이끌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 산업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위기 속 혁신이라는 전통적인 성공 공식을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다. 나는 대한민국이 어떤 길을 가게 될지 궁금해졌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할까? 대한민국의 다음 행보가 세계 경제와 기술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나라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전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의 중심지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변화의 순간을 지켜보며 대한민국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연구하며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을 이룬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을 통해 스스로의 한계를 돌파해 온 나라였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때 경제적 부흥을 이루었다가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멈춰선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경제, 기술, 문화 모든 측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과거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은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AI, 바이오, 우주 산업과 같은 첨단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고 있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이 도전 앞에서도 반드시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항상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장해 왔기 때문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대한민국은 혹독한 경제개혁을 단행하며 빠르게 회복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기업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하며 더욱 강해졌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새로운 방역 모델을 만들어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밖에 없는 혁신적인 국가로 자리 잡았다. 위기 속에서 한국은 세계가 놀랄 만큼 빠르게 대응하며 IT 기술과 의료 시스템을 결합해 K방역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만들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한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대한민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핵심 기술 보호와 연구개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속에서도 국산화에 성공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키우며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단순한 자동차 제조업체가 아니라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수소차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계속해서 세계를 사로잡고 있다는 점이다. 한류는 단순한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 강국으로 자리 잡게 만든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 K-팝은 이미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K-드라마와 영화, 웹툰, 게임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과거에는 서구 국가들이 세계의 흐름을 주도했다면 이제는 대한민국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었다. 경제와 기술뿐만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까지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성공의 원동력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나 기술 개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국민 전체가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강한 의지로 나아가는 저력이었다. 이는 단순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었다. 나는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과거의 성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통해 성장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도 대한민국은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나는 이제 대한민국을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 나라의 도전과 성취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하나의 모델이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만들어갈 미래는 더욱 기대되었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있다. 나는 확신한다. 대한민국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은 단순한 경제 성장의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도 끝없이 도전하고 변화하며 세계를 놀라게 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불가능이라 불렸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었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은 또다시 도약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전에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꿀 것이고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기적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놀라운 성장 이야기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또 다른 성공 요인이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응원해 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